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통방송 마을톡톡의 아나운서 김인선입니다. 마을톡톡은 우리 동네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사연부터 또 함께 나누며 고민해보고 싶은 이야기들까지 여러분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가는 시간인데요. 무엇보다 이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지는 방송입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실시간 댓글로 공감의 메시지나 위로의 한마디, 나의 이야기 등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기프트콘 선물 이벤트도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육아맘들의 고충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어려움도 함께 따라오죠. 모두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만 그런 걸까? 하고 고민했던 순간들, 그리고 누구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들까지 이 방송이 여러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육아맘이 주제인 만큼 현재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밥상 공동체 사회복지관의 최승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민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특별한 손님으로 원주시 가족센터의 김민경 사무국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생 외동딸 맘입니다. 요즘 또래인 친구들은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이는 평일에 유치원 하나만 다니고 아무것도 안 시키다 보니 이래도 괜찮은지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발레만 주말에 하고 있고 나머지 한글, 수학, 영어 등 학습적인 부분은 엄마표로 조금씩만 하고 있는데 이대로도 괜찮은가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어릴 때는 보육적인 부분에 고민이 컸는데 커갈수록 교육적인 부분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네,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엄마표로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앞으로 공부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워밍업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육신과 조급증을 버리고 아이의 눈높이, 속도에 맞게 한 발 한 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접하고. 저는 일단 저도 유치원생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표로 집에서 하신다는 게 일단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정말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는 한글, 수학, 영어 그리고 축구를 하고 있어요. 남자아이여서. 그래서 저도 늘 교육적인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뭔가를 시켜줘야 되나 아니면 아이가 아직은 조금 더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그냥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6살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더 뛰어놀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지켜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조금 더 좋아하는 분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주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맘때 근데 엄마들이 다 비슷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됐고 또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엄마표로 하신다는 거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저도 좀 본받을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또 지켜봐주는 만큼 다 자기 속도에 맞춰서 성장을 할 테니까 저도 사연자님도 앞으로 같이 파이팅해서 육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이렇게만 나가면은 훌륭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 1월 출산을 한 76일차 딸맘입니다. 신생아 육아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초산맘이라 더 그렇고요.
하지만 힘든 티를 내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늘 웃으며 아이를 맞이합니다. 모유 수유 중이라 늘 새벽에 혼자 수유하는 건 제 몫이지만 그래도 아이를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최근에는 수유텀도 길어지고 통잠도 자기 시작해서 여유가 생기려는데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여간 처참한 게 아니더군요. 튼살에 갑작스레 불어난 살, 푸석해진 피부, 목에 주름까지. 임신하며 찐 살은 모유 수유하면 누가 금방 빠진댔나요? 예전 몸무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과 걱정이 나날이 커져만 가네요. 아, 정말 예쁜 걱정이십니다. 출산한 지 76일차 되셨는데요. 한 100일까지는 정신없이 힘들고 첫돌이 지나서야 여유가 좀 생기입니다. 몸매는 출산까지 그 기간보다 한 2배의 시간이 지나면 몸이 회복되면서 거기다 조금만 관리하면 완성된 몸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몸매를 이렇게 다 관리를 다 아름답습니다. 저는 솔직히 몸매 관리를 잘한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가 정말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조금 내 시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조금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같이 하면서 스트레스나 이런 게 좀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돌 때쯤 되면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지고 바깥 활동도 할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관리도 할 수 있고 저도 그때는 조금 운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면서 일을 제가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운동을 못하는 것 같아요. 워킹맘들은 아무래도 육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아마 지금 이제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자기 관리를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꽃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커피도 한 잔 사드시다 보면 이런 고민이 조금 더 줄어드실 거고 아까 여기 보니까 푸석해진 피부랑 뭐 목에 주름까지 생겼다고 하시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이제 기미랑 뭐 이런 게 보이고 얼굴색도 약간 칙칙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지금 조금 환해지지 않았나요? 네. 네,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저는 살도 함께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얼굴도 밝아지고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어머님도 많이 행복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그 아름다움은 그 여자가 그 같이 동행하고 자기의 그림자라고 봅니다. 그건 행복한 고민이기 때문에 고민 열심히 하시면은 더 이뻐집니다. 예.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힘든 티를 내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늘 웃으며 아이를 맞이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엄청 공감이 되면서 또 너무 마음이 아렸어요. 네, 저도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제가 표정을 안 좋게 하면 아이한테 나쁜 영향이 가지 않을까? 엄청 힘든데도 뒤돌아서 웃고 근데 그걸 또 막상 거울에 비쳤다고 생각하면 이제 억지 웃음 이런 얼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냥 힘든 건 또 아이한테 나 힘들어 그치만 너 덕분에 행복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엄마 얼굴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아이도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더 행복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대로 하시면은 여기 고민 뭐 이쁜 고민이니까 하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너무 네. 이쁜 고민이죠. 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들은 착하고 순한 편인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 슬슬 사춘기가 오려는지 저에게 대답하는 말투가 네, 아닌데요 등 대답은 잘 하는데 대답하는 말투가 너무 퉁명스럽고 불만 가득해요. 흔히 말하는 띠껍게 대답하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매번 너 말투가 왜 그러냐, 불만이 있냐 지적하기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이해는 하지만 순간 화도 나고 고민이 되시죠. 사춘기를 겪은 아이들이 각각 행동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길어지고 집에 오면 자기 방문을 꽝 닫고 아니면 잠그기도 하고 또 말수도 적어집니다.
그 대답도 단답형인 곱지 않은 말투 등 옆에서 그러면 다독거려주고 기다려주시면 성숙해져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본인이 그 겪었던 사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공감하시지 않나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지금 5학년,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여자아이들은 사춘기가 좀 일찍 온다고 하잖아요. 네, 저희 맞아요. 딸아이가 5학년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조금씩 말투가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처럼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띠껍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엄마도 사람인지라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벌써 사춘기구나 이런 기쁨보다는 제가 나한테 왜 저러지? 불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뭐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나 이런 것들을 다 배우기는 했지만 그게 또 생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는데 같은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그때 상황은 아이가 지금 뭐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구나. 네가 지금 뭐 기분이 별로 좋지 않구나. 그냥 살짝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말할 기회가 되면 그때 너 아까 전에 좀 많이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럼 어떻게 왜 안 좋은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면 또 그때는 말을 또 상냥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하고 조금씩 소통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입니다. 잘 들으셨죠? 그렇게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압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선생님, 혹시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있죠. 어떻게 좀 대처를 하셨는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해를 하면서 먼저 말을 그렇게 하면 화문적, 맞아요. 이제 서운하고 화나고, 서운해요. 네. 알면서도 서운하고 화나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을 내가 못 참았구나 그런 후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예. 좀 지켜봐주는 게 필요하네요. 그러면. 예. 근데 그 이론하고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후회가 남습니다. 다른 의견 네.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4개월 딸랑구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직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있고요. 저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자택근무를 병행하고 주 2회는 3시간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친정어머니가 봐주십니다. 일하면서 아이가 아프니 퇴근 후에 병원에 갔다가 아이 케어에 집안일에 재택근무에 다 하려니 요새 소진되는 느낌이 오네요. 특히 아이가 아프면 모든 게 올스톱 되는데 다들 어떻게 워킹맘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1인 다역을 감당하시느라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계시군요. 옛말에 어머니의 자격을 부여받은 이는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친정어머니가 옆에서 아이를 돌봐주시니 고맙고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1인 다역을 감당하시는 사연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네. 훌륭하시네요. 네. 이 사연 보면서 저는 저랑 너무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남편이 여주로 이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아침에 한 6시 40분이면 출근했다가 저녁에 한 7시 넘어야지 집에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저의 몫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은 옆에서 다 도와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건 다 제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서 약간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힘드실까. 맞아요. 아이들이 아플 때 직장에서 언제든지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프다는 증명만 하게 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싶은데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이를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보낼 수는 또 없고 그렇죠. 어린이집 가면 다들 아시잖아요. 그때부터 약을 못 끊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이제 항생제를 계속 먹여야 하는 그 모습을 봐도 마음이 아프고
집에서 볼 때 또 100% 걔한테 올인하지 못할 때 또 가슴이 아프고. 근데 또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면 괜찮아진다. 아이가 커야지 해결이 될 거다. 크면서 점점 아픈 게 횟수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아이들도 지금 5살, 3살인데 5살 아이는 이제 아픈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아픔의 정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옛날엔 열이 나면 정말 응급실 뛰어가고 새벽에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열이 나도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 근데 또 아이를 보면 너무 짠하고 저녁 때 보면 가슴 아프고 또 회사 출근할 때 눈물이 그렇게 나고 근데 또 모든 엄마들, 워킹맘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혹시 너무 속상하실 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가 커피 한 잔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기관으로 연락 주세요. 들으셨죠? 연락 주세요. 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금 아이들이 좀 크긴 했지만 근데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가 좀 크면 괜찮아진다. 이 말 저 진짜 믿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입원을 해서 제가 병원에 한 3주를 출근했다가 병원으로 바로 퇴근하고 이런 거를 해본 적도 있었고 근데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끝나기는 하나? 이런 좀 걱정도 있었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정말 아이가 딱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만약에 100% 아팠었던 날들이 있었다면 100으로 따지자면 한 10으로 줄어들었어요 진짜. 그만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면역력도 생기고 그리고 바깥 활동을 하면서 또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이 크면은 조금 아픔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믿고 좀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사실은 지금 가장 힘들 때잖아요. 맞아 너무 힘들죠. 맞아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간다고 해서 막 아예 안 아픈 건 아니니까 또 직장을 갔다가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은 서둘러 조퇴를 막 이제 막 내고 또 그리고 또 조퇴를 내지 못하고 이럴 땐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머니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의 위대함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대단하십니다. 전문가의 대답입니다. 그럼 벌써 마지막 사연이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들맘입니다. 2년 전 아이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킹맘이다 보니 일도 늦게 끝나고 아이들 먹이고 씻기고 공부 좀 챙기면 어느새 11시네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다 보니 대화도 부족하고 아이들 학업도 많이 뒤처진 터라 마음이 심란합니다. 특히 사춘기 남자아이는 면도기 사용부터 정서적인 부분이나 신체적인 부분 등 이것저것 아빠가 챙겨줄 게 많은데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못해줘서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현실적으로 공감하고 공감합니다. 제가 어떤 도움의 말을 해야 할지 긴장됩니다. 자신이 감정이나 육체를 돌보는 것조차 허락할 수 없는 이 시점에 오로지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연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당 복지센터 등 기관에 상담이나 문의를 하여 선생님이 계시고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기관에 물론 차량 운행하는 곳에 가끔이라도 보내시면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는 사춘기 아드님의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연이 조금 무겁기는 한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아마 어머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의 상황이나 이제 본인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이제 못 해주는 그런 미안한 마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다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더 먼저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줄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은 엄마 혼자서 오롯이 아이들을 잘 돌본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사실은 속상한 마음만 점점 커지지 이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이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그 주제인 육아맘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현 시제 육아맘의 그 해결되는 날까지 연구 노력하는 미래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들과 실시간 댓글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어갈지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전달해 주고 싶은 말씀이 계신가요? 네. 제가 밥상공동체에 왔으니까 이 채널을 빌어서 저희 센터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저희 원주시 가족센터가 사회복지 시설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가족으로부터 신뢰받는 든든 파트너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원주시의 가족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그리고 1인 가족까지 저희가 다양한 맞벌이 가족까지 저희 가족들의 어려움을 같이 이제 해결하고 그런 가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저희가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이제 육아맘들을 위한 장소를 이제 공간 대여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돌봄에 대한 정보를 교류를 할 수 있는 돌봄 품앗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이 혁신도시에 있는데요. 혁신도시 안에서 초등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1, 2, 3학년 저학년들이 사실은 어머님들이 학교 갔다가 맞벌이 가정이나 또 이제 이런 분들은 학원에 바로 보내기도 해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신 경우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그 하원 시간대에 부모님들이 퇴근하시기 전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혹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원주시 가족센터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들으셨죠? 네. 오늘 함께 게스트로 참여해주신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최승아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과 원주시 가족센터 김민경 사무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어갈지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